네, 이번 주에는 이제 AFC 북부지구 네 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굉장히 좀 그 치열한 그런 지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던 AFC 북부지구였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막상 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뭐 일단은 벵갈스가 좀 치고 나갔던 시즌이고 음, 뭐 스틸러스야 이제 워낙 새로운 쿼터백을 찾다 보니까 좀 시행착오를 겪는 한 시즌이었고 뭐 레이븐스가 사실 좋은 경쟁자였지만 결국엔 시즌 후반부에 라마 잭슨이 부상을 당하면서 좀 낙마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브라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드셔너스는 영입하기는 했지만 11경기 출장 정지였나요? 이제 굉장한 중징계를 받고 시즌을 출발했기 때문에 뭐 음, 동일선상에서 경쟁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웠던 시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시즌 전의 전망 같은 경우에 좀 행복 회로를 돌려보면 뭐 좀 그 각축전이 될 것이다.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제 신시내티 벵갈스의 좀 압도적인 레이스로 이어졌었던 AFC 북부지구였고요. 가장 실망스러웠던 팀이 역시나 클리블랜드 브라운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역시는 이제 드시온 왓슨 선수의 징계 그리고 이제 복귀 이후에도 휴스턴 텍산스에 있을 때만큼의 그런 날카로운 모습은 사실 보여주지 못하면서 결국 이제 7승 10패로 시즌을 마감을 하고 말았습니다. 음.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신들에게 익숙한 자리로 돌아왔던 한 시즌이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겠죠. 예, 그래서 2017년 이후에 모처럼 뭐 최하위로 복귀를 했다라는 표현이 어떨까 싶어요. 예, 음, 그래서 오랜만에 좀 그동안 쉬었던 공장이 좀 가동을 했던 한 해였고 2020 시즌 이후에 이제 오랜만에 필드 위로 돌아온 드셔너슨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우리가 이제 이종격 투기에서도 뭐 러스트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녹슨 좀 경기 실전 감각 이런 것들을 되찾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왓슨이 6경기에 나서서 3승 3패를 거뒀고 뭐 기록적인 면에서만 봐도 패스 성공률이 60% 미만, 그리고 뭐 경기당 200야드가 되지 않는 패싱 야드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리고 뭐 터치다운 대비 인터셉션 비율도 거의 1대1에 가까웠으니까 우리가 알던 아주 날카롭고 뭐 정교한 이제 드셔너슨의 모습은 2022 시즌에는 아니었다 이렇게 좀 봐야겠어요. 근데 음, 어쨌든 이제 팬들과 브라운스 구단의 이제 희망 회로는 지난 시즌은 이제 경기 감각을 되찾는 시기였고 이제 이번 시즌은 뭐 처음부터 출발을 하고 뭐 정상적인 훈련 그다음에 뭐 실전 경험들을 어느 정도 갖고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텍사스 시절의 모습으로 빨리 돌아가 주길 지금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봐야겠죠. 네. 뭐 지금 단계에서 사실 디션 워슨이 얼마나 이제 리바운드한 모습을 올 시즌에 보여줄 것인가를 예측하는 거는 조금 뭐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음. 예, 현 시점에서는 크게 뭐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브라운스 팬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때 모습으로 좀 돌아오기를 많이 바라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고요. 러닝백 쪽에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니첩 선수가 여전히 이제 건재를 한 상황입니다만 카리먼트 선수랑은 이제 연장 계약을 하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헌트가 FA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닉첩이 지난 시즌의 모든 경기를 뭐 부상 없이 잘 소화했다고는 하지만 러닝백이라는 이제 포지션이 뭐 작년에 전 경기 뛰었다 그래서 올해도 그럴 것이다라고 장담할 수가 없는 포지션이에요. 뭐 그렇게 따지면 모든 포지션이 그렇지만 러닝백이 사실 부상 위험도도 더 높은 편이고 뭐 한 선수가 뭐 100%의 공격 스냅에 참여한다는 것은 뭐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보니까 사실 로테이션 멤버의 존재가 꽤나 중요한 포지션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제 닉첩의 데이터만 봐도 22 시즌에 56%의 공격 스냅에만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닉첩이 뭐 패스를 받거나 러싱을 하거나 이런 것과 별개로 필드 위에 서 있었던 스냅 자체가 60%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음, 뭐 닉첩이 유독 적었던 게 아니라 대부분의 선수들이 60% 언저리를 기록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나머지 40%를 채워줄 존재도 '닉첩의 존재만큼이나 중요하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야겠죠. 네. 근데 이제 그 닉첩의 백업을 이제 구하기는 상황이 좀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일단 뭐 1라운드, 2라운드 픽도 없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기존에 이제 이 있던 자원들이 사실은 이제 그 머릿수를 채우기 위한 어떤 자원들이 사실은 어 이때까지 보여준 것이 별로 없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여전히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제 뭐 FA 영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없었고 뭐 여러모로 뭐 카리먼트 선수의 빈자리는 그대로 공백으로 남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뭐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음. 그러니까 3라운드부터 6라운드에 걸쳐서 이제 7명의 선수를 지명을 하기는 했는데 그중에 러닝백은 사실 아무도 없었어요. 음. 그리고 아직 시즌이 남았고 뭐 시장에 뭐 준수한 러닝백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뭐 시즌이 시작할 때까지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현 시점에서는 FA 영입이 없어요. 그래서 현재 뎁스 차트에 이제 넘버 2부터 넘버 4 러닝백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제롬 포드, 그다음에 데메트릭 펠튼, 네이트 맥크레리라는 이름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거든요. 음. 근데 이 중에 얼마나 팬들이 좀 필드 위에서 만나 봤고 익숙한 이름이 있을까 하면 이제 저는 거의 없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의 면면을 보면 제롬 포드 같은 경우는 이제 2 년차 시즌을 맞는데 지난 시즌에 거의 리터너로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러닝백으로 제대로 NFL 경험을 한 적이 없고 데메트릭 펠튼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유명한 선수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 선수가 이제 원래 리시버에서 러닝백으로 포지션을 변경한 지가 얼마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네이트 맥크레리 같은 경우는 레이븐스에서 이제 건너왔는데 지난 시즌에 출전 기록 자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3명의 선수들의 통산 NFL에서 러싱 야드 기록을 더해 보면 32야드가 나와요. 음. 네. 그러니까 이게 한 명의 기록도 아니고 한 경기 기록도 아니고 한 시즌 기록도 아니고 3명의 통산을 합치면 그러니까 이 선수들 모두 젊은 선수라는 점은 있지만 그래도 다들 뭐 1-2년 뭐씩 다 NFL 유니폼을 입었던 선수들이거든요. 근데 이 선수들의 지금 합산 기록이 32야드라는 거는 물론 뭐 이 선수들이 기회를 받았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뭐 저도 장담은 할 수는 없고 뭐 초를 치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하지만 글쎄요. 뭐 닉첩의 부담 그러니까 그 나머지 40%를 채워줄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선수들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잠재력이 있는 선수들은 냉정하게는 아니라고 보이기 때문에 어떤 뭐 넘버 2 확실한 넘버 2의 영입은 좀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 아닌가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리시버 쪽에서 좀 얘기를 이어가 보면 일단 아마리 쿠퍼 선수가 지난 시즌에 또 이 좋았던 때의 모습을 되찾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인제 그 4년 차를 맡게 되는 도노반 피플스 존스 뭐 이 선수들이 인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제츠에서 인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었던 일라이저 무어 선수를 트레이드로 영입을 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브라운스가 일라이자 무어와 드래프트 3 라운드 전체 74번 픽을 받았고 2 라운드 전체 42번 픽을 내주는 그런 트레이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음. 30여 계단을 내려가는 조건으로 이 일라이자 무어를 받았죠. 그래서 사실 이 무어 같은 경우는 21년 드래프트 2 라운드 전체 34 번으로 뽑혔을 만큼 아주 음. 많은 기대감을 받고 있었던 자원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데뷔 시즌에 뭐 약간의 적응기를 거쳐서 이제 시즌 중반부터는 나름 이제 폭발력을 보여준 시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부상으로 마지막 5 경기를 뛰지 못하면서 데뷔 시즌을 좀 마치고 말았고 지난 시즌도 이제 주전 기회를 받으면서 시즌을 출발했지만 결국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 끝에 시즌 중반부터는 이제 벤치 자원으로 좀 밀리고 말았거든요. 그리고 음. 이제 저희가 제츠 프리뷰 때도 이야기했지만 에런 로저스의 입맛에 맞는 그 소위 라포가 이제 형성되어 있는 선수들을 영입을 하면서 더욱더 좀 설 자리가 사라졌고 결국에는 이제 브라운스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이 선수가 이제 대학 시절에 뛰어난 스피드로 좀 주목을 받았던 선수였고 특히나 인제 그 드셔 왓슨 선수의 인제 딥볼을 좀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브라운스에서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좀 됐었는데 실제로 지금 이제 훈련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디셔 왓슨 선수와의 호흡이 굉장히 좋다 그래요. 음. 그리고 물론 제치에 남아 있었어도 뭐 위대한 쿼터백 에런 로저스와 호흡을 맞출 기회가 있었겠지만 작년까지 제치의 쿼터백들은 사실 별 볼 일 없는 선수들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일라이자 무어 입장에서도
클래스 있는 이 드션 왓슨과 호흡을 맞춘다는 것 자체가 어떤 좀 자신의 커리어를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브라운스는 이제 지난 시즌 아마리 쿠퍼를 트레이드로 영입해서 아주 쏠쏠한 재미를 본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도 비슷한 좀 케이스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라이자 무어를 영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이트엔드 쪽을 좀 살펴보면 지난 시즌에 이제 주전이었던 데이비드 은조쿠 그리고 백업이었던 해리슨 브라이언트 이 두 선수가 여전히 건재한 상황에서 지난 시즌 텍산스에서 또 한 500야드 이상을 잡아내며 좋은 모습 보여줬었던 이 조던 에이킨스 선수를 또 영입을 하면서 뎁스를 두텁게 만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2년 390만 달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이제 부담스러운 지출을 하지 않으면서 이제 세 번째 타이트엔드를 이제 영입하는 데 성공을 했고 결국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보여져요. 첫 번째는 이 케빈 스테판스키 브라운스 감독이 타이트엔드들을 다수 기용하는 퍼스널을 좋아한다는 점. 네, 그래서 타이트엔드에 대한 니즈가 다른 팀들보다 더 있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텍산스에서 뛴 커리어를 가졌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음, 뭐 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드션 왓슨이 휴스턴 출신 쿼터백이고 이 에이킨스와 함께 호흡을 맞췄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브라운스 입장에서는 어 새로운 영입이라 하더라도 왓슨과 바로 좀 좋은 호흡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 에이킨스를 영입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뭐 타이트엔드진도 탄탄합니다만 오라인이 더욱더 탄탄하죠. 브라운스의 오라인이 이제 그 PFF 랭킹 2위에 올라 있을 정도로 굉장히 탄탄한 오라인을 자랑을 하고 있고 지난 시즌 제 그 주전이었던 선수들이 그대로 다 팀에 남아 있습니다. 음. 거기다 이제 이번 오프 시즌에 레프트 태클 제드루 빌스 주니어 선수의 이제 5년차 옵션을 실행을 했고 전반적으로 이제 이 선수들의 네임 밸류에 비해서 지난 시즌의 퍼포먼스가 좋지 않았다 뭐 이런 평가들도 있긴 했는데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를 해보면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뭐 음. 근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드셔마선 선수도 어느 정도 올라오고 뭐 여전히 이제 오라인이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 역시나 공격 쪽에서는 어 업사이드가 좀 많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쿼터백과 스킬 플레이어 그리고 이제 오펜시브 라인을 살펴봤는데 외부 영입이 뭐 대박 선수가 있다 이런 거는 지금 없어요. 어떻게 음, 보면 카릴먼트가 빠진 자리가 좀 공백이 클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약간의 마이너스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브라운스에게 많은 기대를 거는 건 이제 왓슨이나 오펜시브 라인 이런 이제 스타 플레이어들이 어, 더 올라올 수 있다는 어떤 희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기존 음, 자원들의 업그레이드를 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요소가 이제 가장 브라운스 팬들을 좀 설레게 하는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음. 뭐 일단 공격 쪽은 크게 뭐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수비 쪽에서도 보강이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어 사실은 이제 뭐 마일즈 게럿 그리고 덴젤 워드 이게 앞선과 그 최후방에서 키 플레이어가 돼줄 수 있는 선수들이 여전히 건재한 가운데 지금 프런트 세븐 쪽에 여러 영입들이 있었거든요. 특히나 이제 지난 시즌 바이킹스에서 주전으로 뛰었던 그 디펜시브 태클 데빈 톰린슨 선수를 4년 5,700만 달러를 주고 데리고 왔고 자델 스미스 선수를 또 이제 트레이드로 영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가를 살펴보면 브라운스가 24년 그리고 25년 5라운드 픽 두 장을 이제 내주고 자데리우스 스미스와 25년 6라운드 픽 한 장, 7라운드 픽 한 장을 가져오는 거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글쎄요, 뭐 팬분들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자데리우스 스미스의 어떤 커리어나 네임밸류에 비해서는 큰 출혈 없이 뭐 좋은 선수를 영입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음, 생각이 일견 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자데루스 스미스의 이제 최근 커리어를 좀 돌이켜 보면 21년에 부상으로 이제 거의 뛰지 못했지만 지난 시즌 바이킹스에서 16경기 출전, 10개의 색을 기록하며 건재함을 알렸다는 뭐 그런 이제 최근에 근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글쎄요, 바이킹스가 이제 너무 싼 값에 넘긴 게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서 음. 이제 바이킹스 쪽 입장을 찾아보니까 그들도 나름 이런 선택을 했던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네. 이게 그 말씀해 주셨던 10개 색을 좀
뜯어보면 전반기에 9.5개 그리고 후반기에 0.5개 시즌 후반기로 갈수록 퍼포먼스가 이제 떨어지는 게 좀 눈에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고 이제 이 나이가 30줄에 들어왔기 때문에 에이징 커브가 올 시기가 됐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스미스가 자신의 계약 조건에 대한 이제 불만 때문에 트레이드를 요구를 했던 그런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복합적으로 얽혀서 그냥 이제 컷을 하는 것보단 그래도 픽 하나라도 받고 이제 트레이드로 내보내는 게 낫다라는 판단을 바이킹스가 좀 했던 것 같고요. 뭐 어쨌든 그 마일스 게럿이 건재한 이 브라운스기 때문에 반대쪽에서 상당한 수혜자가 이 스미스 선수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이 선수가 이제 에이징 커브가 언제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증천값으로는 굉장히 좋은 영입이다. 특히나 이제 출혈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트레이드였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음. 그러니까 좀 당장 성적을 내고 싶은 브라운스 입장에서는 나름 이제 적은 투자로 높은 리턴 값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자원을 영입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세컨더리 쪽에서는 이제 칩스에서 뛰던 후안 소닐 이 선수를 이제 3년 2,100만 달러에 영입한 것이 이제 주전 라인업에서 이제 변화를 가져간 부분인데 그러면서 이제 그랜트 델핏이 스트롱 세프티 쪽으로 좀 자리를 옮길 것으로 보여요. 뭐 일단 그 지난 시즌 태클, 인터셉션, 패스 굴절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최고의 기록을 이제 개인적으로는 경신을 했었던 그런 시즌이었기 때문에 이 선수가 사실 이제 그 데뷔 시즌이 2019년 칩스 이제 우승 시즌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부상으로 플레이오프에 뛰지를 못했습니다. 이후 이제 이 계속해서 이제 칩스가 플레이오프에 나갔기 때문에 플레이오프 경험 자체는 굉장히 풍부한 선수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브라운스의 좀 위닝 멘탈리티를 좀 더해줄 수 있는 선수가 아닌가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특히나 지난 시즌 슈퍼볼 우승까지 또 만들어냈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이 브라운스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그래서 뭐 브라운스의 총평을 해보면 역시 이제 드션 왓슨이 텍산스 시절로 얼마나 뭐 비슷하게 돌아갈 수 있느냐가 이제 가장 관건이고 음, 수비 쪽에서는 역시 뭐 강력한 지구 우승 경쟁자인 벵갈스의 조 버로우나 레이븐스의 라마 잭슨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뭐 말씀해 주신 이제 델빈 톰린슨이나 뭐 자데루스 스미스 같은 선수들을 영입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음, 이러한 영입들이 이제 실제 이제 성적으로 나타날지를 좀 지켜봐야 되는 시즌이 되겠습니다. 네. 역시나 관건은 디션 왓슨 선수겠죠. 뭐 기대했던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않으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고 왓슨 선수의 퍼포먼스에 따라서 역시나 이 브라운스의 성적이 좀 많이 좌우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이제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